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1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0.15% 하락한 33,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시장이 많이 불안해서 어느 정도 하락은 용인이 되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좋았습니다. 근데 LB는 꿈쩍을 하지 않아서 좀 답답한 하루이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오늘은 사실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 매기는 없었습니다. 성장주, 가치주 쪽에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여튼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LB는 나와 주었죠.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1회사랑 병행 효과가 좋다는 것. 특히 1회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미 시판이 된 거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리보세라닙 하나만 더 처방해 준다면 예상치로는 리보세라닙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할 걸로 예상이 되죠. 게다가 이번 병용으로 내성도 확실히 잡았고 효능도 좋으니까 가교 임상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또 게다가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캄렐리주맙이랑 리보세라닙이 지금 중국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비소세포 폐암 1차로 파이로티닙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항석 거고 국내 판권은 엘생이 갖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대가 되긴 되는데요. 위암 1차 치료제도 있고요. 간암 1차 치료제는 올 연말 탑라인 발표 예정이고요. 어쨌든 1차 치료제로 시장성이 가장 크다는 위암, 간암, 폐암 이렇게 있어서 상당한데, 근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현재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박스권이 상당히 좁아요. 상당히 좁기 때문에 한 번에 재차 이렇게 또 올릴 수가 있는 여건이 됐고요. 게다가 이렇게 3일 동안 윗아래 꼬리를 좀 달아서 만약에 올라갈 거면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재차 올라간다면 상당히 좀 가볍게 올라갈 수는 있어는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현재로서만 본다면 좀 답답한 모습인데, 그 이유는 현재 LB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죠. 그 문제점이라 하면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더라 라는 건데요. 만약 위암 말기로 NDA 신청을 해서 NDA 승인이 났다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비소세포 폐암 1회사 병용으로 가교 임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여튼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진 회장이 중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러 만약에 갔다면 이 문제 해결하러 외부 임상 데이터 해결하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암 말기가 좀 해결이 된다면 뒤에 있는 지금 많이 있잖아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1차 치료제, 그리고 적응증 확대 플러스 리보세라님 말고도 이뮤노믹도 있겠고요. 아필리아도 있겠고요. 그리고 차세대 신약도 있지요. 베리스모도 있는데, 여튼 요게 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좀 꼬이는 느낌이긴 한데 요거 일단 좀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선이 문제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매도 문제가 있겠죠. 이 세 가지가 현재 한 3달 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가장 본연적인 문제점이라면 이 세 가지가 돼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7월 15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는데 7월 15일이요. 공매대첩 전초전이 개시될 걸로 예정이 돼 있죠. 7월 15일로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7월 15일날 공매대첩 전초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종목 선정이 7월 14일 코스닥 공매장고 1위 종목이 될 듯한데, 물론 아직 2, 3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 보면 LB가 유력해 보입니다. 1위가 LB, 2위가 시젠인데 시젠이 많이 따라 붙었네요. 시젠이 최근 급등을 했잖아요. 델타 바이러스 증가 때문에 시젠이 주가가 급등을 해서 이렇게 지금 공매 잔고가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400억이라는 금액을 역전을 시킬 수 있을지, 3일 동안 역전을 시킬 수 있을지가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7월 15일 이 이벤트가 LB의 흐름에 분명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 제발 좀 손 좀 보자. 어차피 상한 기간 없이는 이번 공매 대첩 성공하기 힘든 거 알고 있는데 매번 주식시장은 공매도 세력만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공매 세력에게 매번 말반만 갖다 주는 꼴인데 이래서야 정상적인 자본시장이 되겠느냐. 이번 기회에 제발 손해 보더라도 잘못된 제도를 꼭 좀 바꿔서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보자. 특히 LB는 216도 겪지 않았느냐. 어떻게 알려져서는 안 될 소식이 모 기자를 통해 알려졌고 또 시총이 2조나 증발했고 그에 따라서 가정 파탄 나는 집안도 있고 생명의 목숨까지 빼앗아 갔는데 하물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지켜줘야 할 금융당국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헤지펀드, 금융감독기관, 언론 이 세 당사자들의 불법이 너무 심각하다. 손해 보더라도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나는 꼭 동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대체로 공매 탓 좀 하지 말아라. 회사가 약속 못 지켜서 빌미 준 것뿐이다. 당연히 공매도는 실적 없는 기업, 성장성만 있는 기업에 몰리는데 여기에 계획까지 못 지키고 있으니 당연히 공매도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216이 물론 과하긴 하지만 회사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플러스 이번에 이거 해봤자 단타만 꼬인다. 그래서 수급이 더 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 신한수산, 신한국밥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년 가을에 한번 겪어봤죠. 공매한테 표적이 돼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막말로 실적도 없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이번 공매 대첩으로 성공한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들, 이렇게 주가가 뻥뻥 치고 올라간들, 어차피 공매가 또 숏 롱으로 이용할 거니까, 게다가 상한 기간이 거의 무한대이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만 손해를 보고 또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만 또 엮이게 돼서 수급이 더 꼬이고 LB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많아진다. 그래서 나는 이 운동 반대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체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주를 이루는 게 이 의견들인데요. 한투연에서는요. 한투연 회장이죠. 정의정 한투연 회장은 모 증권사로부터 K스탑 운동을 협업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 말고도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랑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장 공매 대첩 전초전을 앞두고 요런 소식도 있고요. 또 월스트리트 배치와 연대를 하기 위해서 레딧 내 게시판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알려지고 있어서 잘만 한다면 이것도 서학개미들도 K스탑에 동참할 수 있어도 보입니다. 그래서 뭐 K팝 열풍이 K3 배치에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한투연에서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자본시장 구축 그리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 여권 대선 후보도 만나고 있고 뭐 점점점 얘기도 많이 있고 국민들 관심도 여기 많이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정반합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왜 K3 배치가 일어났고 한투연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벌이는지, 왜 공매 대첩을 벌이는지, 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악감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 운동은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확실히 악의적으로 기사를 내는 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정반합, 그래서 왜 반대하는지 아니면 왜 찬성하는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는 정반합 기사가 아닌 한쪽 여론몰이용으로 기사를 내는 기자도 있어요. 그래서 정반합 기사가 아니니까 그 목적, 그러니까 K스탑이 일어나면 큰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 기사도 있어서, 그래서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공매도 막으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는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글인데요. 일단 시작을 보면요. 주식시장 공매도를 막는 것은 오히려 시장 유동성을 줄이고 변동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공매도 금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서두부터 부정적입니다. 공매도를
옹호를 하고 있네요. 공매도 막으면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 부작용도 많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부정적으로 쓰고 있고요. 공매도도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반 합의 기사글이 아니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좀 부족하겠죠. 한쪽만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쪽 사실만 부각시켜 준 거고, 사실 이 글을 쓴 기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기자일 거예요. 올 2월 달에 우리가 봤던 그 기자인데요. 이름이 아마 동쪽에서 귀하라고 이름을 붙인 듯 합니다. 성은 조 씨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2.16 사태의 시작이었고, 정말 재밌는 거는 이런 사실들이 사실 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데, 이 기자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는 안 될 내용이 시장에 쏟아졌고, 그래서 곧장 하한가를 갖고 시총 2조가 증발했었죠. 그야말로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그때 시작이었는데,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건 이후로 목숨까지 잃으신 분도 계세요. 가정 파탄은 물론이고요. 물론 그게 꼭 이 기자가 했다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물론 과도하게 투자한 투자자 책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고 계획대로 약속을 못 지킨 회사 잘못도 있겠지만, 이게 시작이 돼서 목숨까지 잃고 가정 파탄이 난 집도 있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상황에서 언론, 금감원, 헤지펀드 이 세 당사자가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헤지펀드의 입장만 부각시켜주는 글이 나오니까 우리들은 글쎄,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이러네, 헤지펀드와 모종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사를 낸 거는 분명히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상황이에요. 어찌되었건 이 사람은, 이 기자는, 조 기자는 여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보고서 제목은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쓴 게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명히 썼겠죠. 근데 여기서는 순기능만 부각을 시켰고요. 역기능은 언급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인용을 한 것도 글쎄 저도 이걸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한쪽만 부각을 시켰네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은 세 차례 2008년, 2011년, 2020년 공매도 금지 기간 자료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는 불과 며칠 동안만 가격 하락을 막거나 막을 수 없었다라는 이런 글을 썼는데, 딱 보셔도 이게 법률 내용도 아닌데 하락을 막거나 막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락을 막거나, 이거는 하락을 막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막을 수 없다는 건 하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금지는이 아니라 공매도가 없었음에도 막거나 막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글을 썼으면 제가 이해를 할 만도 한데, 공매도 금지는 며칠 동안만 가격 하락을 막거나, 이건 막았다는 얘기고, 막을 수 없었다, 이건 못 막았다는 얘기니까, 공매도 금지는 무슨 얘기죠? 하락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법률적으로 쓸 때는 불가피한 상황일 때 쓰죠. 의도했거나 의도함이 없었음에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거나 할 수 없었던 이라는 상황을 쓰는데, 공매도 금지는 하락을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공매도를 막았으니까 잘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여기 유동성 감소, 시장 변동성 확대 등,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는 유동성의 감소,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은 몇 달에 걸쳐 지속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상당히 오랜 기간을 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감소가 됐습니까? 사상 최대의 유동성 시장 아니었나요? 글쎄요, 어디서 무슨 인용 연구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갖고 왔네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연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더 엄격히 감시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처벌 수준이 높으면 공매도도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엄격히 감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특히 공매도에 대해서 제보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증권선물거래소에 그 불법 공매도 제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주식을 안 해봐서 전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대답을 해요, 정말로. 그럼 이 감시기구가 정말 적법한 건지, 그리고 이번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증권선물거래소에 이렇게 감시기구를 잘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건데, 과연 이게 엄격히 감시하는 제도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조 씨인데 동쪽에서 귀하신 분은 이렇게 결론은 공매도를 최소화시켜야 좋다, 그래야 유동성이 더 확대가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글 자체도 앞뒤도 안 맞고, 요거는
현 시장이랑 전혀 거리가 멀리 있어서 글쎄 좀 의심을 가게끔 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디 입장만 대변해주는 그런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글을 썼을 때 보통 한국에서는 제약바이오로 성공을 한다면 다 기술 수출하더라. 기술 수출 못한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식으로 또 기사를 썼었어요. 이 기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연 그 의도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만 꼭 이렇게 공매 파산 운동이 나쁜 거다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여기도 이렇게 마고른 케이스톱 운동, 개미들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에선 15일부터 매수 운동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한국서 성공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전문가들 아니어도 우리들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제도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선 성공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15일부터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1차 운동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14일 기준 공매도 잔고 금액 기준 1위 종목에 대해서 요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일 개장 시점부터 뭐 매수 운동에 나설 예정인데 어찌되었건 LB가 현재로는 1위죠. 그래서 사자 운동, 살자 운동을 하는데 한편의 목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 세력에 대한 경고 플러스 제대로 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어찌되었건 뭐 요렇게 뭐 얘기를 해주다가 공매도는 성장성, 수익성, 펀더멘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실한 기업에 몰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뭐 액면으로만 보면은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 보시면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그래서 코스닥에서 못 견뎌서 코스피로 이사간 기업들 셀트리온이 부실했고 수익도 없고 성장성이 없고 펀더멘탈이 약해서 그랬나요? 카카오도 성장성, 수익성, 펀더멘탈이 다들 부실했나요? 네이버도요? 그래서 코스피로 이사 갔을까요? 글쎄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액면으로 본다면 이게 공매도의 순기능이긴 하죠. 공매도들이 먼저 안 좋은 종목들 먼저 찾아내서 하락을 시켜서 투자자들한테 경고를 주는 건 분명히 순기능이 맞는데 글쎄 이거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예로 들자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들, 성장성도 없고 수익성도 안 좋고 펀더멘탈도 약한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건 단기간 급등이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큰 피해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저도 좀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LB가 괜히 펀더멘탈 가시적인 성과 없이 올라간다 한들 이게 다시 또 급락이 나오겠죠. 펀더멘탈이 안 좋다면. 그래서 또 이렇게 수급이 꼬인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비슷한 얘기로 뭐 어려운 상황이다, 뭐 피해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여기도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기사 두 개도 살펴봤고요. LB도 이제 한번 재차 반등이 된다면 좀 가볍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좀 많이 기다리고 많이 응원도 했으니까 이제 좀 나와줬음 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단 7월 15일 날 이 공매대첩이 일단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넥사 같은 경우도 나름 오늘 한번 쭉 올라가려고 하더니 조금 살짝 주춤을 했는데 여하튼 흐름 자체는 좋네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 바로 22,000원 돌파가 여기 돌파가 새로운 신고가 좀 더 시원하게 뻗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넥사 같은 경우도 7월 15일 날 BW 금액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0억이 넘는 돈을 새롭게 투자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글쎄요, 뭐 시장 예측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건 백신과 관련된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는 건데 뭐 그건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 어찌되었건 새로운 투자가 또 LB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거 역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넥사한테도 당연히 연관이 많이 있겠죠.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무더운 한 주 그리고 장마철인데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LB도 이 무더움을 한 방에 날릴 시원한 상승을 이번 주에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